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인도가 암호화폐 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ICO에 투자된 1억 달러 이상이 동결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인도 시민들과 거주자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 외에도 인도 정부가 제안한 암호화폐 금지 조치는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암호화폐를 청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인도타임스에 따르게 되면 인도인들이 2016년부터 ICO에 투자한 1억 달러, 즉 하나로 1181억 원 이상이 암호화폐 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인도인들은 2016년부터 올해 1분기 사이에 ICO와 IEO에 약 1억 11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일부 업계에서는 이 수치가 약 5억 달러로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는데요. 네, 인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미 그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도 중앙은행이 이미 규제 대상인 모든 금융기관에게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인도타임즈와 연결된 소식통들은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암호화폐 소유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인도의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다른 친암호화폐 국가의 사람들에게만 넘겨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16일 인도의 재무장관인 스리 아누라그 싱 타쿠르는 현재 인도에서 암호화폐는 금지되지 않았다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법이 없고 정부 암호화폐위원회가 금지령 초안을 발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겠다는 이런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는 실정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로 인도 자체 발행 디지털 화폐인 루피를 제외한 모든 코인들이 전면 금지가 되게 될까요? 네,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8월 2일 인도 대법원에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리브라 공청회에 이어서 4일 뒤인 7월 30일 미 상원의원의 주간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가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가 있고 이틀 뒤인 앞서 언급한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 공청회가 벌어지게 되는데, 네, 이건 뭐 공청회 파티도 아니고 리브라 공청회 이후에 네,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떨어졌었죠. 네, 과연 이번 공청회의 결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처럼 급격한 하락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독일이 내년 1월부터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 라이선스를 의무화하겠다는 네, 방행인데요. 네, 독일에서 이제 내년에 자금 세탁 방지, 즉 AML의 새로운 규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이 발행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새 규제는 2020년 1월 1일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거래업체나 지갑업체 등 관련 기업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독일의 규제에 대해서 헨겔러 뮬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신뢰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부족하여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새로운 규제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자리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규제들이 있어야 암호화폐 시장에 초석이 쌓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사기가 현재 큰 문제이죠.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보다야 암호화폐 시장의 인식이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죠. 이러한 법적인 큰 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조만간 미국에서도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2018년 3월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금융미디어 FX 스트릿의 암호화폐 거래 인프라 업체 SFOX의 보고서를 인용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트코인 언급과 미 의회, 페이스북, 리브라코인 청문회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7월 10일 89.33%에서 7월 17일 100.30%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지난 2018년 3월 6일 이후 30일 변동성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또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SV,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등이 주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비트코인의 시총 비중이 특히 리브라 청문회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네요. 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개인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민감도가 다른 알트코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각국의 규제 도입 초익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도 좀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특히 모든 알트코인, 비트코인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올랐다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지금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러한 원인으로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겠지만 지금 각국에서 리브라에 관한 이런 규제 움직임이 굉장히 많죠. 리브라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기사와 같이 인도의 전면 금지 이런 시행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모든 것들이 종합하여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정확한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불안정한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상원의원회가 주최하는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와 8월 2일 인도 암호화폐 금지 공청회에서 많은 변동성을 또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러시아가 군사용 로켓 거래에 암호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통신사와 UA 와이어가 26일 라디미르 구테네프 러시아 두마 정책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인용해서 러시아 두마 의회 내 국방공업위원회가 해외 바이어와의 군사용 로켓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발행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건의를 중앙은행 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형태는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형식의 암호화폐로 금과 같은 실물 자산과 가치가 연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궁극적인 목표는 익명 기반 자금 거래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측이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친화적인 암호화폐 관련 스탠스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반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정말 인도처럼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암호화폐를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떠한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러시아 내에서 움직이게 될지 아직까지는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다른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 10 코인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4%, 이더리움이 3.1%, 리플 XRP가 2.4% 정도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소폭 상승을 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크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 상승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 64.6%이긴 하지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좋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갈수록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씩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말 40% 이하로 내려가야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온다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루빨리 40% 밑으로 하락을 해서 알트코인들의 제각각의 이제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탈비트화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리플의 CEO가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는 각국 규제 강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CEO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 계획이 우려된다. 이를 계기로 더 엄격한 규제가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페이스북
리브라를 언급했을 때 깜짝 놀랐다며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암호화폐를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우려는 리플의 XRP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리플 네트워크의 자금 이동은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는 금융기관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어떤 방식으로 해외 결제를 진행하든 필수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리플의 CEO가 이번 리브라 프로젝트가 이렇게 백서를 공개한 이후에 많은 나라들에서 리브라를 이렇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다른 코인 프로젝트의 CEO들보다 굉장히 더 앞서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는 얘기가 페이스북 리브라와는 우리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비트코인과도 성격이 다르다. 우리 리플 XRP는 짱이다. 우리 건들지 마라. 약간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CEO도 지금 방향도 많이 걱정이 되겠죠. 정말 미국이라든지 많은 세계 국가들에서 리브라 프로젝트의 규제가 암호화폐의 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과연 페이스북 리브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SEC가 이제 블록체인 게임 업체에 비규제 조치 의견서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ERC20 최초 합법 토큰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두 번째 비규제 조치 의견서가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 포켓풀 오브 쿼터스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25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게 되면은 POQ는 SEC 비규제 조치 의견서를 받으면서 자체 토큰 쿼터스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SEC 피너브 수장인 발레릭 슈체파닉은 비규제 조치 의견서를 언급하면서 완화된 규제 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발언해 이래 나온 두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올해 4월 스타트업 턴키제트는 이제 최초로 해당 자격을 확보했었는데 SEC는 턴키제트의 TKJ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특정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POQ는 비규제 조치 의견서 작업을 지원해온 DLX 로펌의 루이스 코엔이 최초의 ERC20 퍼블릭 블록체인 토큰의 판매가 승인됐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POQ는 이제 미국 초등학교 6학년생인 조지 웩스너가 만든 게임머니 거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 공동 설립자이자 조지 웩스너의 아버지 마이클 웩스너는 비디오 게임은 10대 소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암호화폐 지갑으로 첫 금융거래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POQ는 쿼터스 토큰과 별도로 증권 등록 토큰을 판매, 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토큰 시스템을 가동해 이용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쿼터스를 보유하기보다 실제 거래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네요. 네, 앱스토어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쿼터스 토큰을 판매하기 위해 애플 그리고 구글과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POQ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을 확신했다면서 규제기관과 대치하기보다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 모든 ERC20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이며 규제기관과의 작업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덧붙이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다른 분야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올해 거래소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다른 분야 그리고 IoT나 인프라 프로젝트 등 대비 ROI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연초부터 BTMX, 이제 비트맥스 코인이나 BNB, 바이낸스 코인이죠. 등 일부 토큰이 거의 5배에서 7배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네, 2019년 거래소 코인이 큰 인기를 끌었었죠. 거의 모든 거래소는 자체 코인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크립토 랭크는 현재 이 코인 중 53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무엇이 이런 인기를 초래했을까요? 많은 종류의 프로젝트에서 코인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코인의 95% 이상이 프로젝트 생태계에서 가볍게 사용되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래소 코인은 거래소의 거래량에 내장된 실제 사례 시나리오죠. 네, 거래소의 사업 전개와 거래량 증가는 거래소 생태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시에 코인의 가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프로젝트 카테고리에서 사업 개발은 코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게 되는데요. 2018년에는 코인의 이제 비사용으로 인해 ICO의 가치가 최대 99% 감가상각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거래소 코인은 이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코인 소각이나 이제 배당금 모델, IEO에 참여할 코인 동결, 거래, 트랜잭션 채굴, 거래에 대한 수수료 할인, 코인 상장 투표 등 많은 곳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거래소 코인들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거래소들은 인기의 편승에 코인의 발행 혹은 거래소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거래소를 만드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코인의 인기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 코인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거래소를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참으로 주객 전도가 된 것이 아닌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코인을 거래하실 때는 메이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핫 월렛보다는 콜드 월렛에 이렇게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자기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비트토렌토 창업자가 저스틴 선 비트토렌토 인수 자금 완납을 안 했다, 자금난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브람 코엔 비트토렌토 창업자가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저스틴 선의 자금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가 자금난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는 비트토렌토 마지막 인수대금 지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트론 재단 관계자는 저스틴 선은 인수대금 지불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양측 법률 대리인들이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브람 코엔은 지난해 저스틴 선이 비트토렌토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비트토렌토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스틴 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특히 워렌 버핏과의 이제 오찬이 완전 취소가 이제 된 후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죠.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뭐 신장 결석이 걸렸네 아니네, 뭐 다른 얘기들이 있다, 뭐 때문에 취소했다라고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비트토렌토에 관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저스틴 선 지금 굉장히 큰 수렁텅이에 빠져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워렌 버핏 오찬 취소로부터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트론의 가격도 다른 코인들의 하락폭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 코인의 CEO의 행동이 그 코인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반증이 된 거죠.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스틴 선 지금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고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저스틴 선과 이제 트론 재단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게 될지, 2019년에 들어서 트론에 있어서 가장 큰 지금 위험성이 아닌가, 많은 문제가 있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중국의 마이닝풀 CEO가 이제 비트코인 SV가 무리한 하드포크로 에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마이닝풀 비아 BTC의 CEO 양 하이포가 25일 SNS를 통해서 오늘 수많은 비트코인 SV의 익스플로러와 지갑에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네트워크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필요도 없는 블록 크기를 확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드포크 전에 경고했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어서 그는 에러는 이전에도 많았는데 이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매우 위험하다며, 다행인 건 비아 BTC BSV 익스플로러는 정상 서비스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 24일 23시 이후 16개 블록에서 이전 크기인 128MB보다 큰 블록 145.7MB를 채굴하면서 하드포크에 성공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화웨이의 창업자가 리브라 프로젝트 중국도 발행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시나 파이낸스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가 지난 18일 이탈리아 미디어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IT 기업과 미국 정부가 연계해 세계 패권을 지키려는 시그널로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도 화폐를 자체 발행할 수 있다. 다른 이가 발행하는 걸 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국가의 역량은 일개 인터넷 기업보다도 크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리브라 같은 코인 중국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발행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자체의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해도 과연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만큼의 영향력을 정말로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질투가 나서 언급을 하는 것인지 참 잘 모르겠네요. 네, 비트코인 리워드 서비스 롤리가 미 유명 슈퍼마켓 체인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리워드 서비스 롤리가 북미 지역 인기 슈퍼마켓 체인 얼버트슨 그리고 세이프웨이와 제휴를 했다고 하는데, 알버트스는 미국 2위 슈퍼마켓 체인으로 2,300개의 매장이 있으며 쉐이프웨이 매장은 9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국제적인 이제 제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롤리는 해당 유통업체 온라인 식료품 구매자들에게 최대 3.5%의 비트코인 리워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롤리는 유명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com과도 제휴를 했다며 지난해 글로벌 화장품 유통점 세포라와도 이렇게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신에서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 사용자들이 곧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출금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광고로 벌어들인 BAT를 출금할 수 있는 새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광고나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BAT가 사용자 지갑에 락업되어 있어서 BAT를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웹 서비스에 기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용도가 없다고 미디어는 설명을 했는데, 한편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비메오, 트위터 등에서 이제 BAT를 팁으로 줄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브레이브 브라우저 제가 한번 직접 사용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딱히 뭐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하셔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제약도 없고요. 그냥 인터넷에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쳐서 시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긴 확실하게 빠르더라고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